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제가 쉘터를 2동을 쳤는데 오늘 한쪽을 야침을 설치를 하고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고 자려고 해요. 평소 때 제가 동계 때 세팅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야전 침대를 조금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는 텐트는 몬테라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몬테라의 야전 침대는 제가 협찬 요청을 드렸어요. 이유는 마운트 리버의 야침들이 하이 모드가 기본 세팅이고요, 로우 모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있는 쉘터를 사용을 할 때 그 쉘터의 경사 때문에 코트를 설치를 하고 코트 텐트를 쳤을 때 뒤쪽으로 죽는 공간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전 침대가 좀 낮으면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각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면 공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 모드 침대가 하나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래서 하나 요청을 드려서 받게 되었습니다. 협찬해주신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몬테라 제품을요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샀었어요. 캠리니 시절 때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몬테라 브랜드였고, 여기서 나오는 의자 종류들, 행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거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캠핑 스타일이 바뀌어서 다 방출을 하고 또 다른 브랜드 제품을 써보고 하는 중인데, 다시 최근에 제가 플렉스 테이블, 몬테라의 IGT 테이블 있죠? 플렉스 테이블을 사면서 다시 또 몬테라 제품을 접하게 됐어요. 최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처음으로 내돈내산 하지 않는 몬테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야침이 뭐 크게 뭐 다를 게 있느냐, 로우 모드가 되는 야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있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몬테라 제품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또 협찬도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야침을 뭐 헬리녹스도 써보고 뭐 마운트 리버 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야침을 다 보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 야침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많은 브랜드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야침이란 어느 정도 이렇게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 성능이 나와야 된다, 뭐 가격대가 어때야 된다, 이런 저만의 약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기준에 부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다 풀었고요. 폴대가 굉장히 굵직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야전 침대에 사용하는 폴대 정도의 굵기가 나옵니다. 손가락하고 비교해보면, 뭐 손가락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굵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인 굵기고요. 스킨이 들어가 있고 다리는 3개밖에 안 돼요. 물론 야침의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저도 마운트 리버 야침을 써보니까 3개짜리는 없어요. 4개부터 시작을 하니까 4개 써보다가 5개가 되니까 조금 불편하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조립을 할 때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얘는 다리가 3개예요. 일단은 이런 상태, 요게 기본 상태겠죠? 기본 상태고, 여기에 다리를 꼽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리를 떼서 여기다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야침들을 보면 여기 로우 모드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펼치는 형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다리를 뽑아서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방식이 편한 사람도 있고 안 편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은 저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편한지 안 편한지. 자, 밑에 다리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는데 이걸 밑으로 살짝 제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스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넉넉한 사이즈의 가방도 하나 있습니다. 스킨은 얇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꺼운 편도 아니고,
폴대를 하나 띄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뚫려있는 쪽으로 얘를 이렇게 슬슬 집어넣으면 됩니다. 서서 하면 편하는데 그냥 제가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은 다 했어요. 1단계 끝. 자, 이제 2단계는요. 다리를 결합을 해야겠죠. 자, 다리 결합 방식이 일단 폴대를 3개만 끼우면 되니까 좀 편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쪽을 하고 얘는 미리 풀어놓는 게 편하겠죠. 여기를 눌러주고 아랫부분을 밑으로 눌러요. 누르고 얘를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꽂아주면 돼요. 아랫부분 떼고 자, 윗부분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걸리거든요. 걸고 그 다음에 얘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자, 하나만 쳤는데 좀 팽팽해진 느낌이 납니다. 자, 두 번째도 한쪽만, 두 쪽 다 열 필요 없어요. 자, 한쪽만 얘를 누르고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요 딸깍하고 걸려요. 스프링 방식. 힘이 들어가는 정도는 뭐 마운트 리버하고 비교를 하자면 마운트 리버는 몸으로 좀 다리를 눌러가지고 레버를 돌리는 식으로 잠그거든요. 최초 설치인데 마운트 리버보다는 힘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의 힘이 안 들어가요. 아니, 팔의 악력이 아니고 그냥 손목 정도의 힘으로 충분히 되네요. 그리고 3개만 일단 결합하면 되니까 요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안 해도 되니까. 자, 3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느냐가 문제겠죠, 결국은. 자, 다 됐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걸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로우 모드 상태입니다. 자, 하이 모드로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다리를 분리를 해서 여기에 꼽아주면 돼요. 끝. 스프링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또 빼면 됩니다. 요렇게 된 거 아시죠? 요건 눌렀다가 뺐다가 하면 돼요. 자, 오늘 저는 로우 모드로 한번 써보려고 얘를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쉘터는요 로우 모드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오늘은 로우 모드를 쓸 겁니다. 자, 일단 바닥에 한번 놔 볼게요. 바닥에 놓으니까 뭐 넓이도 꽤 넓은 편이고요. 꽤 넓어요. 한번 누워 볼게요. 누웠을 때 머리 위에 남는 공간이랑 발끝에 남는 느낌으로 봐서 얘는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는 게 한 위아래로 한 5cm씩 남는 것 같거든요. 190. 폭은 그냥 팔을 나란히 놨을 때 어깨에 프레임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돌렸을 때 기우뚱거리는 느낌은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면 제 몸이 끝에 실리니까 약간 들리는 게 있기는 한데요. 사람이 자다가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허리 부분 잘 받쳐주고요. 발끝 부분은 살짝 처지는 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베개를 놓고 쓴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아무래도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2m 정도가 180에는 베개를 놓고 쓰기에는 2m를 놓고 쓰기가 딱 좋은데, 어차피 저는 코트 텐트를 또 쓸 거기 때문에 베개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자, 한번 잡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리의 개수가 적으면 좀 꿍깡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체중이 수직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약간은 처지는 감이 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팽팽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팽팽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중간에 앉으니까 양끝이 살짝 뜨는 느낌이 나요. 중간에 하중을 받으니까. 자, 다음 다리를 한번 끼워가지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를 3, 4, 12, 12개를 끼워야 됩니다. 자, 다리를 3, 4, 12, 12개를 끼워야 돼요. 이게 딱 제끼는 식은 아니고요. 다 일일이 뽑아야 됩니다. 하나 뽑아서 여기 놓고 손으로 여기 핀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들어가요. 핀을 눌러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딸깍 걸리는 거 확인하고요. 밑에 다리는 막 굵은 느낌은 아니에요. 자, 로우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리를 잡아주는 요 부분이요, 되게 좀 빡세네요. 처음이라서 그렇겠죠? 둘, 빼다 보니까 얘까지 같이 빠지네요. 자, 다리 4개를 끼웠습니다. 확실히 다리 끼우는 방식은요, 귀찮기는 해요. 확실히 귀찮아요. 저도 이게 헬리녹스 쓸 때 이게 진짜 귀찮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런 방식은 여전히 귀찮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귀찮은 거예요.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귀찮은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자, 또 다리 뜯어서 이거 제가 협찬을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런 방식인 줄도 원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방식이 불편해서 옛날에 쓰던 헬리녹스도 방출을 하기는 했어요. 약간 이제 요령이 하나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데 요게 뒤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팔에 힘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 돌리면 돼요. 앞으로 돌려서 뜯으면 좀 더 쉽게 빠집니다. 이거 요령 부족이네요. 이제 요령 알았으니까 좀 더 쉽게 뽑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버벅거렸지만 지금 요령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지거든요. 돌려지니까 이거를 내 앞으로 그냥 당기면 돼요. 근데 요거 눌러가지고 넣는 거는 좀 불편해요. 자, 잡고 당겨주고, 요게 이렇게 해서 그냥 쑥 안 들어가요.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손으로 눌러줘서 해제를 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손가락 끝이 조금 아픕니다. 자, 돌리고 뜯어내면 좀 더 편하게 되겠죠. 요게 딱 들어갈 때 뭔가 여기 살짝 깎여 있어 가지고 스무스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요거는 리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협찬 제의를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모터레에서 제가 먼저 협찬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불편하네. 자, 이제 다리를 4개를 다 끼웠습니다. 말 안하고 그냥 끼웠다 그러면 다 끼우는데 한 3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1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하이 모드로 세팅을 하면 얘가 대략 한, 앉아볼까요? 앉았을 때 뭐 크게 끄떡거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발이 더 많은 야침보다 얘가 월등히 좋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얘가 발이 모자라서 뭐 월등히 안 좋다, 엄청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발이 많으냐 발이 적으나 별 차이는 없고, 결국은 얘도 지지하는 부분이 12개나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누워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웠을 때 편안함의 차이는요 전혀 없어요. 로우나 하이나 똑같습니다. 뭐 다리의 개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 앉았을 때의 그 약간 덜그럭거림 같은 게 조금 느껴진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발이 평면으로 땅을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동그랗게 돼 있어서 전방식으로 지지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주 고가의 뭐 티코트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적으로 바닥을 지지하잖아요. 네모 면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운트 리버 같은 것도 다리가 이렇게 로봇발처럼 생겨서 땅을 면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점으로 지지를 하죠. 이렇게 동그란 폴로 끼워지는 방식의 코트들이 땅이랑 닿는 접점이 개수는 많아도 그 면적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이런 데크 사이트에서 쓸 때는 조금 불리한 것 같고요. 차라리 파쇄석 사이트에서 얘를 땅에 탁 놓고 한번 딱 흔들면 파쇄석 사이를 파고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지가 더 쉬운 느낌이랄까? 저는 그래요, 느낌 자체는. 확실히 데크랑 아니면 뭐 모래바닥이라든지 마사토라든지 파쇄석이라든지 어떤 지면에 이 코트를 놓느냐에 따라서 이 안정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요거를 데크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면과 점이 닿으니까, 동그라니까 점으로 닿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조금 약간 진짜 약간 미세하게 불안감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자면, 굳이 뽑아내자면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리를 다 해체하고요, 오늘 자려고 하는 상태로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자, 요거 해체하는 데는 또 얼만큼 손이 갈지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리를 뽑습니다. 눌러서, 핀 눌러서, 한 손 눌러서 뽑아요. 뽑는 거는 차라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뽑아서 끼우고, 자, 요거 돌아가니까 돌려서 끼워 넣을 때도 두 손으로 끼워 넣는 게 좀 더 힘을 많이 받으니까 끼우기 쉬워요. 요게 좀 빡빡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 놓으면 로우 모드일 때 여기가 닿지 않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다입니다. 이게 옆으로 돌려 놓을게요. 다시 로우 모드로 위에 코트를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아버 아웃도어에 코트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요것도 텐트가 좀 커도요,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코트 텐트라서 오늘은 요거. 자, 오늘의 잠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누웠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 때 제가 쓰던 마운트 리버 야침하고요, 뭐 안락함, 편안한, 뭐 받쳐주는 텐션감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크게 없어요. 별 차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미세하게 얘가 스킨이 살짝 내 몸무게에 맞게 깔아앉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뭐 마운트 리버를 계속 써왔으니까 걔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마운트 리버하고 비교를 하면 마운트 리버는 좀 단단하게 받치는 느낌이고, 얘는 내 체중을 어느 정도 살짝 받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텐션감이 엄청 짱짱한 그런 막 치면 북소리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텐션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우 모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뭐 이거는 제 리뷰를 보는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나한테는 큰 장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야침을 넣고 코트 텐트를 쓰거나 아니면 야침을 넣고 낮은 쉘터, 그 다음에 낮은 텐트에서 바닥 생활은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땅바닥에서 올라온 냉기를 그대로 맡기는 싫다, 하여튼 나는 바닥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뭐 바닥 공사를 뭐 에어매트라든지 자축 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나는 코트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로우 모드보다는 하이 모드보다는 로우 모드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땅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하이 모드보다는 로우 모드가 훨씬 더 냉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동계에는 그만큼 바닥에 뭐 깔아주는 자축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자, 요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르카 림피드, 사실 여기는 청고가 좀 높고 경사면도 뭐 그렇게 극경사가 아니라 가지고 로우 모드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텐트를 2개 들고 왔거든요. 하나는 거실, 하나는 침실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서 텐트를 중간에 놔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벽 쪽으로 바짝 붙여 볼게요. 지금 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얘는 팔각 쉘터인데요, 팔각의 한 길이 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침을 그 한 변에 끼워 넣을 수는 없고요, 각 사이에다가 얘를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앞에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공간도 많이, 뒤로 많이 뺄 수 있으니까요. 공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천고도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 그래서 밖에 좀 가리는 부분도 많이 없어져서 답답함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구조의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간소하게 이런 세팅을 해놓고, 이미 다른 텐트가 있어가지고 뭐 식사를 하거나 쉬거나 하는 공간은 저기서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간이 이 쉘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전실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얘가 조금 더 높았을 때는 얘가 최소한 앞으로 30cm 정도 더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 정도를 먹어버리거든요. 요게 3m 한 3m 40 정도 되는 그런 지름의 쉘터인데, 절반 정도를 얘가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되게 공간이 좁아지겠죠. 얘는 이제는 좀 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만족스럽다. 몬테라노 야침의 어떤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은 자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잠을 자보고 내일 아침에 코트를 접으면서 어떻는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마쳐야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잘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짱짱하고 제가 이렇게 좀 뒤척이면서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뭐 흔들리거나 그런 것들 전혀 못 느끼고 잘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우 모드인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쪽에 앉아 있으면 뭐 계속 천이 처질 수는 있겠죠. 어저께 처음에 피칭했을 때보다는 지금 스킨이 조금 늘어나 있는 느낌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여기랑 앉아보면 여기는 조금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니까 조금 많이 꺼지고, 여기는 좀 받쳐주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 프레임이 아무래도 3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장력들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또 강할 필요도 없거든요. 적당하게 이렇게 텐션감이 있어야지 누웠을 때 편안하고요. 너무 또 짱짱하게 버티면 오히려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침 위에 바로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위에 자축 매트를 깔거나 발포 매트를 깔거나 해서 보통 주무시기 때문에 이 정도 텐션감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야침이라는 게 하루만 써보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 평가를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 타사 브랜드기는 하지만 마운트 리버 제품도 제가 거의 3년을 사용해 보면서 아 괜찮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몬테라의 이 야침도 제가 꾸준히 또 계속 써봐야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만듦새, 마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야침들 보면 뭐 테두리 부분에 몰리 시스템도 달려있고 뭐 밑에 주머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좀 있는데요. 이 몬테라의 시에스타 1 야침은요 특별하게 뭔가 꾸며져 있는 건 없어요. 정말 심플 그 자체로 만들어 놨고요. 자, 심플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설치가 되게 빠릅니다. 물론 이 외형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들이 설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는데 하이 모드로 썼을 때는 이 다리를 꼽았다 뺐다 하는 형태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로우 모드를 좀 전용으로 쓰고 싶어서 야침을 만약에 산다 하시는 분들은 그 로우 모드를 설치할 때 다리를 끼우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꾹 눌러주면 풀리고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바로 결합이 되잖아요. 이 방식은 마운트 리버의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거의 안 들고 그리고 설치하는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조립하는 것도 편하고 여성분들도 쉽게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체를 좀 하고요. 가방까지 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해체는 항상 설치의 역순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 뒷면에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들면 되는데 그냥 들면 여기가 이걸 든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 손을 이렇게 걸어 가지고 밑으로 제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툭 풀려요. 제가 힘을 뭐 준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잡고 그냥 당기면 스프링이 풀리면서 탁 하고 풀립니다. 아래쪽 손 2개 잡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꺾어주면 요거는 다른 야침들도 푸는 방식이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걸 그냥 힘으로 뜯으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살짝 꺾어주면 금방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 정리하고 프레임 정리하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폴대하고 스킨을 한 번에 감아주시면 부피도 좀 작아지고 관리하기도 되게 편해집니다. 이제 가방에 다 패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피는 다리의 부피가 약간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경량 야전 침대보다는 부피감이 살짝 있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부담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가방이 약간 방방해서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 가방을 완전히 이렇게 말아버리면 한 요정도 느낌입니다. 마운트 리버에서 제일 큰 그랜드 코트에 비하면 요 폭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마운트 리버 거는 한 요정도 더 길거든요.
그리고 마운트 리버의 기본적인 클릭코트 같은 경우보다는 얘는 좀 커요. 그래서 클릭코트 기준으로는 한 120% 정도 크기의 느낌이 나오고요. 뭐 와이드 코트는 거의 흡사하고 그랜드 코트보다는 얘가 길이는 짧고 부피감은 한 10% 정도 더 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는 한 4, 5kg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앞으로 또 얘도 오랫동안 한번 쭉 지속적으로 써봐야지 어떤지 정확한 최종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